해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미국 연준과 미국 의회 그리고 미 대통령 선거와의 관계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본 경제에 대한 상황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경제도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 일본 경제에 대한 이런 양상을 놓고 봤을 때 한국 경제가 문제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스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영의 경제단판 곽수영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관심을 잃어간다 그럴까요?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해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미국 연준과 미국 의회 그리고 미 대통령 선거와의 관계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즘 또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엔화로 결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엔화 상황에 대한 일본 경제에 대한 상황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경제도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 미국 경제는 미 하원에서 의회의 예산 부분이 통과가 되면서 아마 부분적인 어떤 연방정부의 이 폐쇄 조치를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저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달보다 1월 달에 바이든에 대한 어떤 정책적 평가,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다라고 긍정평가를 내린 분들이 10%포인트 상승해서 31% 수준으로 올라간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노믹스라고 불리던 경제정책들이 팬데믹 이후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오다가 최근 들어서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 그리고 이 트럼프가 실시했던 미국 내로 공장을 다시 가져오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서프라임과 팬데믹 때 풀었던 약 11조가 조금 넘는 돈의 양이 어느 정도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계가 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약 3조에서 4조 달러 정도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미국 경제, 즉 소비 중심의 경제를 지탱해 가고 있고 최근에 AI의 어떤 열풍이 불면서 구글이라든지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사들이 인적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에 따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이 노동시장도 건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유지세를 보이고 있어서 미국 경제 전반적인 어떤 소비 추세는 당분간 안정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후티 반군의 홍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원유의 수송이라든지 물류 유동에 대한 공격 이런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많은 선박들이 남아공의 희망봉을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임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공급 사슬에 있어서 지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즉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안정화되는 단계가 아닌 것 같이 보여서 미 연준도 올해의 금리 한 번 인하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오히려 매우 보수적인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 문제가 과연 미 연준이 당초 지난해 12월에 언급을 했던 최소한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 올해 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점은 과연 미 연준이 6월 달 정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인가, 시작을 한다면 한 번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2번 내지 3번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다 싶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한 번은 충분히 할 것 같고요. 대선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다면은 2번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워낙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미 연준이라서 이 분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다. 어쨌든 미국 경제는 연착륙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이 점에 있어서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중국발 경제 위기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대적인 어떤 저가 상품들을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수출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최근 들어서 중국산 전기차라든지 또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들 상품들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면 아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 경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어서 향후에 중국 경제가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에 의해서 발생된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그런 측면을 막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라고 하는 이 여론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 경제는 상당히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점에 조금 유의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친일본 기업 형태의 어떤 정책을 펴다 보니까 TSMC가 고로다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곳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일본이 다시 반도체 굴기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도 많이 나오고 일자리가 많은 데 비해서 노동자 수가 적다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지적이 되는 걸 보면 일본 경제는 니케이 지수가 말해주다시피 1988년 이후에 최고점을 찍는 것은 그만큼 일본 경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존재한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일본 경제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기에는 몇 가지 미흡한 측면이 남아있다는 점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엔화가 달러당 150달러로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가계의 순자산 가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일본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받는 근로소득이라든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 소비자들이 과연 소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85년에 프라자비 당시에 일본 엔화를 350원대에서 2년에 걸쳐서 150원대로 떨어뜨릴 때 일본 가계와 기업들은 실질적인 가치 면에서는 자산의 가치가 2배 다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땅을 팔면은 미국 대륙 4배를 산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인데 이런 당시에 일본 경제의 붐과 같은 경제 붐을 지금 150원대로 올라가면서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또 맞이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에는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좀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 경제에 대한 이런 양상을 놓고 봤을 때 한국 경제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날을 갖다가 한 번이나 또는 2번 정도에서 머문다면 한국 경제에게는 상당히 좀 숨통을 죄어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 28년 대전망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한 번 정도 인하가 가능하다 또는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전통적인 경제학자라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미 연준의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은 2024년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2%대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 중에 일부가 가계가 가지고 있는 디레버리징의 효과, 즉 부채를 갚고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은 여전히 소비세가 강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아울러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같은 미국이 써야지만 되는 재정 지출을 해야지만 되는 분야의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달러 자금은 풀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금리를 3번 이상 낮추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3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만약에 보수적으로 간다 그러면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거나 한다면은 1번 내지 2번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미 연준의 전통적인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1번 내지 2번 정도 인하한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금 9번 연속해서 금리를 갖다가 동결 조치를 했는데 3.5%에서 어느 정도 3%까지 떨어뜨리기에는 당분간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본의 유출이라고 하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는 게 아니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치적인 어떤 계절이 끝나고 나면 맞닥뜨려야 될 부동산 시장 PF 대출의 문제점은 역시 고금리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고금리 문제가 수요 저하를 가져오고 이 수요 저하의 문제에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또는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4월 이후에 한번 중대한 시험 또는 도전을 받게 될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 여기에 이 중국 경제가 좀 있으면 이제 중전회를 할 건데 중전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경기의 흐름 이것이 제대로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을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 경제로서는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금리 인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가 약하다면 아마 한국 경제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